자,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꾸준히 거론돼 왔는데 결국 오늘 아침에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출근길에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임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각각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이 정도 답이면은 정치한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어떻습니까? 이거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민들께서 먼저 아실 것 같은데요. 이미 뭐 김장하려고 배추 다 절여놓고 양념까지 만들어놓고 무까지 다 썰어놨는데 나 정치할지 말지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김장 안 담근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미 다 준비하고 있다. 이미 결심했으니까 감사원장 그만두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작년 10월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 국감장에 나왔을 때 정계 진출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퇴임 후 국민의 봉사할 방법을 생각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최재형 감사원장도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뭘 할지 내가 뭐 숙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한데요. 이미 정치를 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저는 한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감사원장 자리를 빨리 놨어야죠. 만약에 지금 이제 그만두잖아요. 네. 그럼 대선 출마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정계 진출을 하거나 국민의힘 입당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한 보름 뒤에 합니다. 그럼 보름 만에 감사원장이 그만두고 정계 진출하는 거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의 논점은 있고요. 네. 현직 감사원장이 이런 방식으로 정계 진출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건 뭐 많이 나왔으니까 그건 좀 가름하고 하여튼 저는 좀 부적절한 태도고 처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소장님, 정치 참여를 넘어서 대권에 도전할까요? 하겠죠. 뭐 대권 도전 안 하면은 네. 현 시점에서 그만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겠네요. 이제 이분의 선택은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오죽하면 이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냐라고 하셨지만 얼마나 나라가 엉망이고 본인이 보기에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느꼈으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오겠습니까? 여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니 어떻게 사정기관의 장들이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러한 출마를 하느냐라고 비판을 하지만 네. 그동안 사정기관을 지난 4년 동안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은 전 이 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수장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으니 보다 더 큰 정치를 통해서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기에는 좀 너무 과한 비판 같고요. 본인이 아니라 이건 국민들이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본인이 처음부터 대선 출마할게요, 정치할게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담보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그래요, 좀 나와서 좀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나라를 좀 바로 잡아주세요. 그렇게 전 요구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국민들의 요구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그만두고 정치하는 겁니까? 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정치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얘기를 네. 하거나 본인 스스로가 정치 욕심이 있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국민들의 요구에 따른 정계 진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감사원장 자리에 있을 때 대통령 지시 따르지 않습니다. 대쪽같이 합니다. 감사원장. 그러면 정계 진출합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가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으니 감사원장인데 나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그럼 직접 대권을 잡아보자. 그리고 정치로 뛰어드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은 감사원장은 그냥 이른바 충견을 임명하면 되는 거죠. 말 잘 듣는 사람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감사원장이 대통령하고 각 세우고 청와대하고 각 세워서 청와대한테 건드리지 마라. 감사원은 결정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결정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현 정부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게 해왔잖아요. 본인이. 그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온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나에 대해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뭔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정치할 거야. 이렇게 논리가 건너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 검찰총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전 정부 때 검찰총장 말 잘 듣는 사람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인사실패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권에서 볼 때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하는 시절에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지금 퇴임 후에 뭐 할지 생각 중입니다. 정계 진출 가능성 닿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뒤에 한 5개월 정도 지났나요? 그 지난 뒤에 갑자기 검찰총장 자리 확 던지고 나와서 대권 출마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왜 민주주의 작동 원리나 민주주의 시스템을 얘기합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감사원장은 감사원장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그래서 감사원장하고 검찰총장은 임기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임기제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임기 중에 그냥 뛰쳐나온다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법제정 취지나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헌법 정신도 얘기하지만 시스템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감사원장 임기 끝내고 나옵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럼 차기를 노리든가 아니면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든가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현직에서 곧바로 대권으로 가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민주적 질서 자체를 훼손하는 거나 전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그만두고 바로 대권 출마 선언한 게 맞아요? 그럼 법무부 장관은요? 그 사람들 그럼 정치적인 중립, 법치를 지켜야 될 의무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대통령의 여권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대권에 출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권의 말을 안 듣고 대통령의 항거하고 그런 사람은 출마하면 안 되고, 대통령의 말 잘 듣는 사람은 대권에 출마해도 되고,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이것을요 비판하려면은요 여권 인사들도 같이 비판을 해야 돼요.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성, 이것을 가장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저번 주에 뭐 정무직 공무원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얘기하셨는데, 정치하는 국무총리도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안 그래요? 법무부 장관도 정무적 공무원이라고요. 공무원은 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냥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하려면 법무부 장관이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나 같이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국민의 요구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일정하게 지지율이 나와서 그래요. 본인들이 나오고 싶어도 아니면은 다른 어떤 세력이 그래 당신 대권에 나와봐 라고 권유를 해도 지지율이 나오지 않으면은요 출마 못해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나 뭐 최재형 감사원장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국민의 요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반박해서 죄송한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법치 시스템 다 망가뜨렸어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출마하는 것에 그냥 덤태기 씌우는 것은 너무나 과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그러면 잠깐만요.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정기관의 장 2명이 야권 후보로 출마를 곧 하게 되고, 한 명은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검찰총장, 감사원장 모두 법상에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의 장인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야권에 합류해서 대권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의견, 또는 오죽하면은 이 어떤 그 현재 정부와 여권에서 오죽 흔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지금 상반된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이런 가운데 이것까지 한번 포함해서 평론가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정기관장 2명이 다 나오는 부분, 사실 여권과 청와대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부담스럽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잖아요. 그 인사들이 지금 뛰쳐나와서 현 정부하고 대립각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대놓고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마 소가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권은 생각이 이미 좀 들고요. 대놓고 뭐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일부 의원들은 그렇지만 그렇죠.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그거에 네.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게 제일 무게감이 있는데,
전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그렇게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거나 공식적인 코멘트가 나온 것은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아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불편한 감정들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네. 저도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전 민주당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그런데요. 자, 하나만 좀 질문하고 싶어요. 길게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국감장에서 그렇게 질문했어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입니까? 제가 부하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뭐가요? 부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 아니냐 이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부하 아니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부하가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총장이 왜 부하가 아닙니까? 검찰은 법무부 외청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부하가 아니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감사원장 정부 조직표 네.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밑자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부처 밑자리입니까? 대통령 바로 밑자리 옆으로 빠져 있는 게 감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정기관이나 권력기관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기관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하고 대립각을 구웠을 때 윤 전 총장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많이 있고 검찰의 중립성을 얘기했던 이유는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검찰을 좌지우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정치인이 임명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법조인이 임명이 되는 네. 일들도 많이 비일비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법무부 장관이 나중에 대권을 가거나 아니면 정치를 한다고 해서 꼭 크게 비난받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국무총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지금 황교안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대권 나오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민주주의적 질서나 시스템을 말씀드린 건 제가 지금 정부 조직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을 때 임기제이자 그런 방식으로 정부 네. 조직 체계를 짰다는 얘기는 최대한 그래도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권력의 영향을 덜 받고 그러라고 한 건데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흔들었다고 치죠. 그럼 흔들었다고 치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느 욕심을 얼마나 정치 욕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정치로 뛰어들면 그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 그런 행동은 가급적 권력기관장이나 사정기관장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법 정신이자 취지인 거예요. 근데 현 정부가 괴롭혔으니 어쩔 수 없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포장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인 틀 안에서의 문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것까지 좀 묶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온 양상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지지를 얻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어떤 그 핍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여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지금 많은 비판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엉망으로 가고 있다. 이 공무원 조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 감사원은요, 그냥 네. 그 사람들이 뭐를 잘못했나? 이런 것들을 차후에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그렇게 잘못돼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좀 답답함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현 정부가 네. 저런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아니면 그 조직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김성환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켜줬다고 생각지 않아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고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총장을 압박을 하고 감사원장 국회 끌려가가지고요.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당신 그만두라. 그럴 거면 왜 감사원장 왜 앉아있냐. 왜 우리 편 안 드냐. 막 이런 험한 얘기까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이것은 시스템을 잘 보장해 준 겁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최소한 자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치부, 여러 가지 부정, 부패,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시스템을 통해서 네. 다 제대로 처벌받고 수사받고 법적인 판단까지 받도록 그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안 돼요. 수사 못하도록 검사들 다 이렇게 좌천시키고 했잖아요.
이번에 조직 개편도 하신 거 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법치주의 잣대를 들이댑니까? 저는 김성환 평론가님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더 시간이 된다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은 악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우리 민주주의적 질서나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뭐 한길 물속을 알아도 10개 뭐 사람도 잘 모른다 이렇게 지금 나왔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무슨 음흉한 생각을 하는지, 무슨 착한 생각을 하는지,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그거를 최대한 견제하거나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민주적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정기관장들이 정치로 직행을 해버리면요. 다음번에 어떤 정당이 대권을 잡는지 누가 대권을 잡든 간에 아마 충견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임명할 거예요. 검찰총장 최대한 말 잘 듣고 우유부단하고 무난한 사람.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사람. 지금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 김호수 검찰총장. 아니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현재 감사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중에 나한테 다시 우리 집권당하고 반대 척지는 거. 예를 들어서 중립성 훼손했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게 그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중립성 훼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대쪽 이미지 만들었다가 현 정부하고 대립각 그어서 대선으로 난 갈 수 있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마 사람들을 임명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이른바 말하는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되면요. 그게 바로 독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가정이 아니고 가정을 생각해서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시스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을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이 지금 그러고 거예요.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예요. 기본적으로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감사원장도 임명하는 그러면 대통령이 거예요. 임명했으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대통령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책, 객관적인 기관이 어디 비리,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그러면 얘기해봐 감사하지 주세요. 말고 수사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돼요. 우리나라에 객관적인 기관이 있어 한번 얘기해봐 주세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대법원도 좀 객관적이지 개입을 하겠습니다. 않다면서요. 자, 그럼 개입을 검찰도 하겠습니다. 객관적이지 않고 감사원도 객관적이지 않고 평론가님. 그러면 마음대로 알겠습니다. 모든 정권이 다 마음대로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장성철 소장을 대신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자, 이 같은 어떤 그 여권의 논리에 비해서 지나치게 여권에서 그 같은 사정기관장을 향해서 정쟁화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이 됐다라는 것이 야권의 시각인 것도 같습니다. 정치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소장님, 국민의힘으로 최 원장이 입당을 하게 될런지 또는 아울러서 윤석열 전 총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빠르게 입당을 해야 본인의 정치적인 활로가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잖아요. 그러면 세력이 붙지 않으면요, 그 지지율을 극복하기에는 본인의 개인적인 역량 갖고는 힘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윤석열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검증이라든지 본인의 메시지와 비전이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국민들, 특히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 말고 누가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때가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후보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는 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내일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딱 2주 동안에 그분의 행보, 메시지,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이냐, 인적 구성 이런 것들을 딱 보면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한 2주 후에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성환 평론가님의 의견을 다 존중하고 전 정말 존경해요. 근데 하지만 저랑 관점이 다른 게 뭐냐면 저는 문재인 정권이 법치주의를 먼저 파괴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사정기관 수장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견적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도 그 시간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